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채널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님, 검증 시에 상하 연두색 테두리선 사용자 조치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증 시에 상하로 연두색 선이 보이는 검증건에 대해서 코어팀 답변이 있었고요. 현재 KYC는 폰과 태블릿으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연두색 선이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팀은 모두의 보고를 통해서 불법적인 조작을 시도하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테두리 선에 대해서는 코어팀에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판단을 직접 하시지 마시고요. 홈으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는데요. 상단 우측에 V를 누르고 홈을 누르고 다시 KYC 접속하기, 이 방법을 택하셔서 검증을 완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수가 완료하지 않은 검증에 대해서는 코어팀에서 직접 따로 확인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외 모더님들께도 저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국내 파이오니어 중 하디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디님의 경우에는 AI 쪽이나 IT 관련 쪽으로 해서 이 지식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KYC 검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KYC 검증 과정에서 화면 위아래로 하늘색 또는 연두색 테두리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모바일이 아닌 PC캠과 같은 IV캠과 같은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실제로 이 검증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IV캠의 로고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코어팀에 어떤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IV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좀 논의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IV캠과 같은 프로그램이 AI 기술을 통해서 얼굴을 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페이스 스왑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코어팀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의견처럼 사진이나 영상 검증 과정에서 위아래로 하늘색 또는 연두색 테두리가 보일 경우에는 검증을 직접 임의로 완료하지 마시고요. 코어팀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오픈 네트워크 시기가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딱 그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이준의 공지가 있을 것이면 오픈 네트워크 공지일 가능성은 높으나 올해 전환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이미 일정 공유를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주 뒤면 크리스마스이고 마이그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커뮤니티에게 주어진 몇 가지 핵심 힌트를 바탕으로 오픈 네트워크 기간을 예측을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코어팀에서 오픈 네트워크의 공식 전환에 앞서 사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 얘기는 오픈 네트워크가 내일 갑자기 바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전 공지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오픈 네트워크 출시인데, 올해 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되려면 이제 이 오픈 네트워크 관련해서 공지가 미리 나와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요, 이 댓글의 의견처럼 올해 말에 발표가 나오고 내년 1분기 전환으로 가는 옵션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보자면요, 지난 11월 AMA 회의에서 코어팀이 여전히 2024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년 1분기에 오픈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내년 1분기에 오픈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현재 코어팀에서 올해 말 오픈 네트워크를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즉 1번과 2번은 조금은 상반된 추정을 낳을 수 있는 힌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100% 무조건 내년에 한다, 아니면 100% 무조건 올해 말에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인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말에 할 확률도 분명 있지만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내년 1분기 초에 전환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마이그레이션 도달 목표인데요. 1000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내어놓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이런 1000만 개가 되지 않더라도 무시를 하고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또 그런데 지난 AMA 회의에서는 이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임시 통과자가 정식 승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들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생태계로 들어오는 것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AMA 이후로 많은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약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760만 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빨라져서 한 달에 약 80만 개에서 100만 개 지갑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1000만 개 도달 시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 모두 종합을 해보면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에 대해서 올해 말 내년 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준비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글을 남겨주신 이분들의 의견처럼 올해 말에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년 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높은 확률이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올해 말에 발표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큰 실망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는 시작점일 뿐 전 세계가 흔들리면 그때가 파이오니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생태계에서 조금씩 이 파일을 쓰면서 나머지는 온체 낙겁으로 호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이로 팔자는 못 고칠 듯,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파이코인의 진정한 화폐 혁명은 상장 여부를 넘어 중앙화된 거래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장이 목표가 아니라 상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확장해야 되고,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파이의 장기적인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인 우리가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가격은 혁신이 이루어진 후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파이 커뮤니티를 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파이로 큰 수익을 얻으셨거나 상당한 양의 파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반대로 활발하게 어떤 생태계 활동을 하지 않고요, 마이그레이션만 해두고 관망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 여러 소통을 하다 보면요, 파이로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을 거래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동차를 몇 대 이상 구매하신 분도 있고, 어떤 고가의 예술품이나 고가의 현물을 파이를 통해서 획득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파이를 다 소모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더 많은 파이 코인을 지갑에 보유하게 된 그런 사례가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코어팀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행동하려면 일단 파이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되고요, 또 적극성이 필요로 하고, 또는 그 개개인의 좀 배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반적으로 500파이, 1000파이, 5000파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받아두고 아무런 활동 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매우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파이의 이 비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홀딩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되면 바로 파이 하나에 100만원, 1000만원은 가야지. 그렇게 되면 적당히 팔거나 전량 매도하고 바로 인생 역전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제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 파이 생태계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 커뮤니티 참여도 또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현재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생태계 발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즉 파이 생태계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와 노력과 어떤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파이의 비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고된 노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이 과정에서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도요, 충분한 수익과 보상을 얻을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시고요,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이 흘러도 본인 스스로 지루하지 않도록 이 안에서 스스로 즐길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90% 정도의 파이는 락업을 하고 나머지 10%는 직접 생태계에서 여러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활용을 해보면서요, 또 반대로 새로운 파이를 벌어들여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파이 전체 생태계에도 장기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다른 유튜브 채널인데 캡틴 따거의 세계 여행 채널이라는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채널의 이 영상을 보시면요, 국내 여행 유튜버가 중국의 비트코인 부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중국 부자는 무려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부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0개를 보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중국 부자가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의 조언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꿈꾸던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닐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참여를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분 중에서 단기간에 가격에 집착하기보다는 파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을지, 내가 스스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결국 파이 생태계에서도 나중에 큰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제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누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현재 능력이 되신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로 개인과 생태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찾아서 실천을 해보시는 겁니다. 직접 생태계에 참여를 해보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여력이 없다면 최대한 버티시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인드만큼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대부분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도 이 파이 가치, 파이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커뮤니티 화폐로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거래소에서 투자 상품 관점으로도 분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호화폐라는 이 자산의 특성이 여러 가지 특성을 모두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는 거래소에서 투자 상품 관점으로 보았을 때 파이가 초기에 어떤 시장가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요, GCB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인터넷을 보면은 초기가가 100만원, 1000만원에 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이를 과대평가하는 분위기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 이 시장가에 대해서 현재 과소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P2P 거래 이 바닥 가격의 라인을 보면은 1,700원 정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또 거래소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가격 라인에서 파이의 현재 유통량이나 최대 발행량을 생각을 해서 이 가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 관점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파이의 초기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이의 최대 발행량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거의 약 50억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통 물량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50억 개의 파이 코인이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이 락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국 현재 사용을 할 수 없는 코인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11월까지 모든 락업이나 비활성화된 코인을 제외를 해보면요, 사용 가능한 코인의 수량은 고작 7억 개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어도 이 7억 개 수량에서 퀀텀 점프를 해나가기는 힘이 들 것이고요. 아마 이 사용 가능 물량이 기껏 해봤자 10억 개 내외로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이 락업이 된 수량의 흐름이고요, 이 갈색이 사용 가능한 수량이 되겠는데요. 폐쇄형 메인넷의 오랜 기간이 지금 흘렀지만은 커뮤니티는 단단했고 이 파이에 대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항상 이 락업의 비율이 유통 물량의 비율을 압도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물량이 얼만큼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요, 왼쪽이 마이파이닷 앱에 있는 테이블이고 100만 개 이상 지갑이 54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파이에서는 100만 개 이상 지갑이 4개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마이파이닷 앱에서는 코어팀 지갑도 카운팅을 하였고요, 익스플로파이는 코어팀 지갑을 카운팅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50개의 지갑은 코어팀의 지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도의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코어팀 물량 50개 지갑을 카운팅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 올해 4월 블록체인의 익스플로를
보시거나 또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코어팀 지갑 50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코어팀이 현재까지 50개의 지갑 그리고 한 개의 지갑당 약 200만 개 정도의 파이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1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추정 수치일 뿐이고요. 이전에 또 다른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지는 제가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코어팀 물량이 어떻게 더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데이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코어팀이 이 1억 개의 물량을 오픈 네트워크 이후 모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어설픈 양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것도 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백스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코어팀의 물량은 커뮤니티 물량이 풀리는 것과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물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코어팀도 매도 물량에 초반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올해 FIT21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기존에는 하위 테스트와 같은 기준을 두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판단을 해왔었다면은, 현재는 FIT21 법안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안이 승인이 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T21 법안은 기존의 하위 테스트보다 훨씬 더 명확한 이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코인 발행자가 전체 토큰의 2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코인 발행자들은 본인들의 소유가 2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어느 정도 코인을 매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 재단 지갑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 FIT21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을 때 재단 지갑에서 여러 코인이 이동하는 그런 이슈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FIT21 법안과 좀 민감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2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위한 어떤 매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 시기에 파이도 이 1억 개 코인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1억 개 코인만 매도가 되더라도 전체 토크노믹스의 2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약 7억 개의 파이코인이 사용 가능하고요. 앞으로 많이 증가를 해봤자 8억 개, 10억 개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상태로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일단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탈중앙이 맞고 여러 거래소가 자유롭게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이 가능한 상태라면요, 파이 코어팀 승인 없이도 파이 현물 자율 상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이 IOU 토큰을 상장시켜 놓은 거래소들이 가장 먼저 현물 상장을 위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후오비 거래소, 현재는 HTX 거래소인데요, 2022년 12월에 가장 먼저 파이 IOU 토큰을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HTX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에는 이 저스틴 선이죠. 저스틴 선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현재 IOU 토큰 보유자들에게 1대1로 수합을 해줄 현물 파일을 보유를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규모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놓았다라고 대만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즉 HTX 같은 거래소가 현물 상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현재 코어팀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금 유통량 이 7억 개에서 자체적으로 수천만 개 또는 수억 개를 끌어와야 할 가능성이 있고, 저스틴 선은 이 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가 떴을 당시에 저는 홍콩에 있는 이 파이체인몰 CEO인 에드윈에게 이 미디어의 신빙성을 한번 문의를 해보았고, 당시 에드윈은 이 미디어 자체는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저스틴 선의 윤리의식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한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스틴 선의 이 언급이 진실이든 아니든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면요, HTX 거래소에는 IOU 토큰을 거래해왔던 그 양만큼 현물 파일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HTX 거래소가 물론 준비금 문제가 항상 있어 왔었지만 나름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이 IOU에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거래소 전체 신용을 붕괴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이 현물 파일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았거나 지금부터는 해 놔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현물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래소가 이 HTX만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죠. 비트마트 거래소 등도 같은 시기에 파이 IOU 토큰을 상장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 비트마트 거래소 경우에는 지금 7주 연속 파이를 거래소 검색 순위 1위로 발표를 하고 있을 만큼 파이 현물 상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인데요. 이런 거래소에서도 파이의 확보가 시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OU 토큰 상장은 없으나 최근 들어 OKX 거래소라든지 심지어 업비트에서도 파이에 관련해서 조금씩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은 메이저 거래소에서도 초기에 파이 현물 상장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팀이 몇몇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어떤 상장 관련 협의를 진행을 해주고 거래소나 마켓메이커에게 어떤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파이 코어팀의 수년간 과거의 행적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이들은 경영인보다 학자의 마인드에 가까웠고요.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거래소 상장에 관여된 일은 가능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내비쳐 왔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만약 이 파이를 상장하고 싶으면 알아서 이 시장에서 유통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상장시켜라 라고 완전히 내버려둘 확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이 사토시가 거래소와 어떤 협의를 해서 비트코인이 상장이 된 게 아니죠.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어느 정도 스스로 흡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장을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에 파이의 유통 수량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7억 개가 몇몇 지갑에 모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개인들이 조금씩 다 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지 않는 물량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 확보 전쟁이 좀 크게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로 유명한 천들러 고의 이 공식 계정 이슈를 한번 보면요. 2022년 12월에 본인이 파이 코인 1000만 개를 매집을 해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본인 트윗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개를 매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파이 코인이 다 각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0만 개를 개인들 지갑에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파이 개발팀과 직접 소통을 해보겠다. 니콜라스와 소통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사건만 보시더라도 큰 손이 한 번에 파이코인을 가져가기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거래소에게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되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탈중앙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거래소에서는 빠른 현물 확보를 위해서 파이를 거래소에 스테이킹하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그런 경쟁적인 서비스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든 파이오니어 유저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그런 엄청난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인 전쟁은 내년 5월부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 부분은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2025년 5월이 파이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가 그때부터 3년 락업 해제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파이 락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3년 락업이고요. 그 3년 락업의 해제 시간이 2025년 5월부터 대규모로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5월 이전으로 오픈 네트워크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전제를 해보게 되면은 파이코인을 매집하고 싶어하는 큰 손들 또는 거래소들이 이 시기부터 엄청난 매집을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오히려 이 파이 가격의 상승도 이 언락이 시작되는 이 5월부터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락업이 풀리면 유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물론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락업 해제 시기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세력이 붙어서 손바꿈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미친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기 상장 후에 락업 해제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200달러 이상 치솟는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솔라나가 상장을 하고요. 이 솔라나를 지원을 해왔던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X에서도 공식 설전을 벌이면서 당신들이 2달러이든 3달러이든 이 솔을 매도를 해봐라. 내가 일단 이 솔을 다 매수를 해버리겠다. 이런 공개적인 언급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래나 어떤 큰 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물량을 대량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량 언락이 이루어지는 5월에도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공급량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유통시장에 나온 물량이 적다면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재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지갑을
많은 유저들이 닫아버린다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어떻게든 매도 물량을 먹으려는 이 주체는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오니어의 충성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린 이미 약세장 3년을 거친 경험이 있고요. 이 기간에도 오랫동안 파이를 보유하면서 파이를 처분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파이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을 가진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P2P 기준 이 파이 시장의 가격이 매우 저평가된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해드려보려고 했고요. 예, 오늘도 몇 개의 댓글만 읽었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